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베란다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답니다. 제가 아주 예뻐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한가득 모아봤어요. 사실은 어저께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댓글에 우리 페리도트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보자마자 거리대로 나갔겠죠. 그래서 페리도트를 얼른 꺼내와서 책상 위에 앉혀놓고 요리조리 한번 살펴봤답니다. 이 페리도트는 제가 굉장히 예뻐하는 아이고 상당히 거리대에서 오래 되었던 아이예요. 작년에도 거리대 있었고 올해도 거리대 있었는데 원래는 이 아이가 두 아이를 합식한 거죠. 따로따로 두 개를 키우고 있다가 올 봄에 합식을 해서 약간 이렇게 다복하게 서복하게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밑에 아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지 성장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보통 셋덤 종류들이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제가 닮았죠.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모아놓은 아이들이 전부 셋덤류인데 딱 하나 아닌 게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셋덤류가 뭐 라울이죠. 라울. 그리고 국민다육이 중에 국민다육이 또 제가 많이 예뻐하는 이런 오로라, 홍옥, 뭐 레드베리 뭐 이런 아이들도 대표적인 셋덤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저 춘맹도 아주 오래된 다육이고 상당히 매력있고 예쁜 아이랍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셋덤인데요. 요 중에서 제가 셋덤 종류는 요렇게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요거 데려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고요. 근데 여기서 셋덤이 아닌 아이가 있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 제가 요 페리도트를 살펴보았다 했잖아요. 사실은 이 페리도트가 저 춘맹도 닮았고 제가 또 최근에 데리고 왔던 여기 송춘 있죠. 송춘도 분갈이를 해가지고 지금 거리대에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요 송춘하고 진짜 상당히 많이 닮았죠? 자, 이거 보세요. 송춘하고 자, 페리도트하고 구분이 가시나요? 사실은 이 페리도트가 가을 되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상당히 예쁜 아이죠. 그런데 이 송춘도 그렇긴 하거든요. 지금은 여름이라 이제 전부 아이들이 초록초록해요. 그래도 이렇게 초록빛으로 갖고 있어도 단단하니 야무지니 상당히 예쁘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송춘은요 셋덤이에요. 셋덤류인데 이 페리도트는 확실히 셋덤이 아니랍니다. 요거는요 정식 학명이 없어요. 페리도트는 요것도 다 교배종이긴 하죠. 요것도 교배종, 요것도 교배종이긴 한데 페리도트만 유일하게 에케베리아하고 교배를 한 것 같다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에요. 추정만. 근데 다른 아이들은 요 송춘도 셋덤과의 교배종이랍니다. 이 송춘은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자, 이 아이. 제가 아주 거리대 그래서 키우다가 이 아이가 뭐 웃자라고 이 목대가 상해가지고 제가 적심을 해서 지금은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키우고 있는 이 아이 이름 아시겠나요? 환엽송록이에요. 작년에 거리대에 있었죠. 지금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 아이 이름은 환엽송록이랍니다. 이런 다육이 아이들이요 노숙을 하면 이렇게 작은 상처들이 거칠거칠하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왜 햇빛에 다육이들이 화상을 입는다 하는데 바람에도 화상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요. 노지에서 노숙을 하면 이 새참 비바람 뭐 작은 모래알도 날라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날라와서 이렇게 작게 상처가 생기면서 색감도 탁해지고요.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작은 상처들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예요. 예쁘지 않죠? 이렇게 작은 상처들이 생기는 게 이게 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랍니다.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병하고 이렇게 바람에 타는 이 모습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상처가 이렇게 보이나요? 요런 보이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형상이고 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 춘맹이 있죠. 춘맹도 상당히 제가 예뻐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한엽성록과 춘맹의 교배종이 요 송춘이랍니다. 두 아이 모습이 닮았나요? 지금은 물이 빠져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여기에 보면은 입장은 저 한엽성록을 닮았다 하고요. 또 이 수영 형태 모양은 이 춘맹을 닮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송춘을 이제서 데려와서 키워보는 거지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입장은 한엽성록을 닮았고 이 수영은 저 춘맹처럼 이렇게 멋진 수영을 만들면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 송춘의 성격은 잘 몰라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웃자람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달달 거리대에서 노숙하면서 키워야 하는 아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멋진 수영을 하고 가을에 이제 빨갛게 저 춘맹보다는 한엽성록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빨갛게 물이 들면서 그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상당히 매력 있는 셋업류 종류 중에 아이들이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요 춘맹이죠. 요 춘맹은 또 이것도 역시나 교배종인데 요 춘맹은 노란빛이 상당히 강하고요. 입장이 조금 반질반질 이렇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런 모습이죠. 이 아이는 가을에도 이 모습이고요. 붉은색이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노란색이 상당히 강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나이백이랍니다. 조금 묵은 등인데요. 선물 받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어린아이를 춘맹을 키우다가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이런 아이는 비를 연거푸 맞추면 안 된다 하고 제가 한번 베란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셋업류 중에서 약간은 까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춘맹인데 제가 이런 셋업류 중에서 이 춘맹을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하나만 더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아이예요. 수영을 멋진 엄청난 대품이라기보다는 조그맣하면서 이렇게 멋진 수영을 가진 그런 작은 아이를 하나 더 키우고 싶은 욕심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근데 상당히 여름나기가 조금 까칠해요. 물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답니다. 근데 이 춘맹도 교배종인데요. 이 춘맹은 여기 제가 라울을 베란다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잘 키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것도 제가 초보 때 1,000원짜리 아이들 데려다가 요거 합식한 거랍니다. 제가 키우는 라울들이 키핑장에 거의 다가 있고 유일하게 집에서 이렇게 합식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요 라울하고 요 송록, 한엽송록하고의 교배종이 요 춘맹이에요. 헷갈리죠? 저도 한참 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너하고 어떤 거하고 교배종이었지? 하고 매일 되돌아서면 잃어버려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요, 요 춘맹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분갈이 했다 하고, 나무꽂이를 잔뜩 꽂아놓고, 보여드렸던 이 아이가 샹그릴라랍니다. 이 샹그릴라도 제가 거리대에서 지금 만 3년째 키우나 봐요. 이 아이도 두 몸을 합식한 아이거든요. 처음 어렸을 때 아주 착한 가격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만 3년 정도 돼가니까 이렇게 다져지긴 했는데요. 이 아이도 바람에 많이 타서 이렇게 끄뭇끄뭇하게 상처가 많이 있죠. 물 먹어서 이 터진 구석도 있고요. 거리대에서 내놓고 노숙을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얼굴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고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모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직광을 피하고 약간 차광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뽀샤시하니 상처 없이 예뻐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죠. 왜 집에서 거리대에서 노숙하는 아이들하고 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이 모양새를 보면은요, 하우스 안에서 크는 아이들이 색감도 예쁘고 얼굴이 깨끗하고 맑고 예쁘죠. 그게 이제 노숙하면 아이들이 좀 색깔이 탁하게 들어오고 거칠어지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건강은 훨씬 좋겠죠. 요 샹그릴라도 제가 그렇게 합식해서 이 모양새가 조금 밑에 아이들이 안 좋아서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뽑아서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역시나 뽑아보니까 이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해서 밑에서 나오는 아가가 제 모양을 이렇게 갖추질 못하고 이렇게 자라서 이게 미워가지고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이렇게 꽃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자라주기를 고대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물이 들면 이게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근데 각자 이 물이 들은 색감 톤이 다 달라요. 속록도 다르고 이 아이는 녹색빛이 연두빛을 좀 진하게 그렇고요. 저 샹그릴라는 연두빛이 연하면서 붉은빛이 강한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춘맹은 노란빛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붉은빛은 코끝에 이렇게 점을 찍는 정도? 그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셋업류 종류들이요. 성격이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병충해를 잘 안 입어요. 이 나울에 깍지 꼈다는 경험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저 샹그릴라도 그렇고 요 춘맹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에게 벌레가 끼는 해충은 별로 타질 않는데요. 물에 약해서 요 춘맹이 가장 물에 약한 것 같고요. 저 라울은 또 더위에 약하죠. 더위에 약해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안쪽으로 들여서 약간 반그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 환엽 속록만큼은요. 무조건 거리돼 있어야 돼요. 요 셋업류 종류 중에서 이 환엽 속록이 웃자람이 제일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안에 들여놓으면 아주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아이거든요. 똑같은 셋업이라도 이렇게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환엽 속록은 무조건 노숙, 제가 그것도 햇빛이 가장 많이 드는 시래기 위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안에 들어오면 아주 못생겨져요. 근데 또 있죠. 이런 셋업류 종류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홍옥, 오로라, 뭐 레드베리 뭐 이런 거는 아주 워낙 많죠. 셋업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녹기란도 셋업이고요. 또 아주 노랗게 꽃처럼 피는 그런 셋업 종류도 있고요. 종류가 나열하자면 많은데요. 자, 또 하나 요가.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아가아가한 아이를 데려왔죠. 요거 루비 퍼피. 요것도 셋업의 교보 중인데 어떤 아이하고 어떤 아이의 교보 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개발 품종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요렇게 셋업류들이 병충해에 조금 강하면서 노숙하면서 키우면 이렇게 아주 알사탕처럼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 요 페리도트가 많이 이 셋업류에 많이 닮아 있는 아이긴 한데요. 추정으로만 정확하진 않아요. 에케베리아하고 교배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글랍토페탈럼스하고 교배종이다라는 추정도 있어요. 그렇게 추정으로만 나와 있는데 확실한 이 종자의 이름은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도 제가 요 셋업류들 많이 데리고 나왔지만 요 중에서 성격이 가장 착한 아이를 고르라 하면 단연코 요 페리도트랍니다. 이 페리도트는 요 중에서도 그래도 몸값이 약간은 나갔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엄청 많이 다 착해졌어요. 그래서 뭐 거의 다 비슷비슷 저 샹그릴라나 뭐 페리도트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페리도트는 농장에 꾸준하게 나와 있죠. 인기가 워낙 많은 아이가. 그런데 요즘 샹그릴라는 또 많이 또 볼 수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샹그릴라도 상당히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페리도트가 조금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꺼내서 요리조리 살펴봤는데도 이 아이도 이 바람에 탄 흔적은 있어요. 이렇게 검어뜨고 이런 상처. 요게 이제 바람에 탄 거랍니다. 이제 이게요, 바람에 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노숙하면 이런 게 생겨요. 이건 병충해가 아니랍니다. 그래도 이 페리도트가 그 중에서 물론 다 예뻐요. 달기가 안 예쁜 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춘맹도 제가 상당히 굉장히 예뻐하는 아이입니다. 하나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로 예쁜 아이인데, 자, 라울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라울은 제가 다육맘미들 중에서 제일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예쁜 라울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 조금의 라울 하나를 이게 소분에다가 요 선물 받은 분이죠. 깨끗한 분에다가 요 아이들도요, 이 햇빛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는데 베란다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그만 라울을 아주 핑크핑크하게 묵어진 아이를 데려다가 여기다 심어놨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오래된 묵은 나이백이라서 이렇게 입장에 얼굴이 몇 장 없죠. 이렇게 소복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 아이가 가을에 이 핑크색이 제일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를 조금 가지고 있답니다. 영양을 조금 넣어서 분갈이를 해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여름이라 차라리 이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쩌다 한 번씩 저 꼭대기 위에 있어요. 햇빛이 조금이라도 받으라고 선반 위에 올려놨는데 가끔 한 번씩 내려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고 한답니다. 이거 도양분이에요. 도양분인데 깔끔하니 예쁘죠. 그리고 요거요. 요 상그릴라도 역시나 셋업류의 교배종이긴 한데요. 아까 뭐하고 교배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자, 요 샹그릴라는요, 요 춘맹하고 나울하고 교배종이 샹그릴라랍니다.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나울은 핑크하고 이 아이도 붉은빛이 별로 없는 아이인데 샹그릴라는 파랗게 물이 들죠. 참 이런 거 보면 묘하답니다. 엄마 부모한테서 없는 색감이 나오는 게 샹그릴라예요. 근데 이 샹그릴라도 물에 약간 예민한 거 있어요. 이 춘맹 다음으로 샹그릴라가 약간 까칠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격이 좋은 아이가 페리도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리도트는 셋덤이 아니라는 거, 셋덤을 많이 담긴 했는데 입장이 각이 지고 이 아이는 꽃 모양을 하는 에케바리에 가깝다라는 거. 그래도 이 아이가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일 병충해 강하고 햇빛에 강하고 웃자람도 없고 성격 너무 좋고요. 그 중에서 물듬도 이 페리도트가 단연코 예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식해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소망이 있다면 저 밑에 이 아이들이요, 자구에 상당히 인색한 아이들이거든요. 원래부터 저렇게 달고 왔던 아가들이 이렇게 그래도 조금 많이 컸어요. 다부지게 좀 단단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성장 속도가 느려가지고 쑥쑥 크는 그런 맛은 없습니다. 웃자람도 이 아이는 이 셋업류 종류 중에서 이 페리도트는 웃자람도 별로 없어요. 항상 이 모양인 것 같은데 가을의 색감 톤을 볼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페리도트 건강 확인하면서 자 구석구석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간섭의심에서 여기 목대를 하나 부러뜨린 아이가 있어요. 사이에 지금 숨어 있는데요. 페리도트 건강 확인하면서 이런 비슷한 종류, 얼굴 모양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한번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이런 아이들을요, 베란다에서 하나씩 꺼내다 보니까 또 잠깐 이 아이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잠깐 보여드린답니다. 요거요, 상아시페셜이에요. 제가 외두로 상아시페셜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아주 햇빛이 조금 부족한 곳에서도 거리대 한번 나가지 않고 안쪽에서 3년 동안 아주 잘 크고 있거든요. 성격이 너무 좋고 웃자람도 없고 백분을 뽀얗게 입고 있으면서 상당히 있은 듯 없는 듯 아주 무던하게 크는 아이인데 그 성격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를 또 데려다가 쌍두로 키우고 있거든요. 오늘 이 아이가 아주 뽀샤시하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데리고 와서 보여드린답니다. 자, 이 아이는 상아 스페셜이랍니다. 자, 요 중에서 어떤 구독자님께서 제가 다육이 아이들을 보여드리니까 요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내가 꼭 찜해서 베스트 리스트에 올려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를 요 중에서 찜하셨나요?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요 중에서 어떤 아이가 제일 매력있고 예쁜가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짱이맘 이렇게 셋업류 아이들 모아놓고 페리도트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다 매력있는 아이들이니까 어떤 아이를 선택해서 키우셔도 키우는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짱이맘 오늘 이렇게 금요일인데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고요. 주말이잖아요. 자, 키핑장으로 베란다로 동분서주하면서 또 소식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